왜 어떤 노인은 존경받고 어떤 노인은 피하게 될까? 일부. 내가 피했던 노인이 바로 나였다. 사실 전 노인이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진 않았어요. 왠지 늙었다, 쓸모없다 같은 말이 따라 붙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일까요? 예전에는 동네 어르신들 중에 유난히 피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어요. 길에서 만나면 괜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분들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아무도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도 누군가에겐 불편한 어른이 된 건 아닐까? 생각해보면 어릴 땐 아버지를 무척 따랐어요. 말씀이 짧아도 무게가 있었고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어른이란 게 뭔지 느껴졌죠. 그런데 요즘 어른들은 왜 존경받지 못할까요? 문득 돌아보게 됐어요. 나 스스로가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나? 존경은 나이 들었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며칠 전 동네 마트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계신 어르신이 계산대 직원에게 큰 소리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똑바로 좀 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 장면을 보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예전 제 모습이 그랬거든요. 말끝마다 내가 너희 나이 땐 말이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투, 모든 걸 가르치려 드는 태도.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 말들이 상대방에겐 벽이 된다는 걸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한다. 어른도 아이도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해주는 어른이 되기보다는 이해받으려는 어른이 되려 하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도 힘들었어. 내 말 좀 들어줘. 물론 그 마음이야 이해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이 오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때는 그냥 외롭고 쓸쓸했죠. 누구도 날 찾지 않고 내가 말 걸면 젊은 애들은 핸드폰만 보거나 아, 네 하고 말끝을 흐렸죠. 처음엔 그게 무례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도 불편했던 거예요. 제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대학생들이 낄낄 웃으며 떠드는 걸 보고 속으로 에티켓도 없네 했는데 저도 그 나이엔 그렇게 웃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모습마저 불편하게 보는 제가 과연 존경받고 싶은 어른이 맞을까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거울을 보기 시작했어요. 외모가 아니라 내 태도를요. 내 말투, 내 표정, 그리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 가만히 보니 제일 피하고 싶었던 그 노인이 바로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자 비로소 변화할 수 있었어요. 나를 존경하라는 말을 꺼내기보다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묻게 되었죠. 그 질문에서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만난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2부 백범 김구의 말, 나를 일으키다. 그 문장을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추천으로 읽은 백범 일지에서였어요. 책장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적혀 있었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보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강한 나라는 남을 지배하지만
아름다운 나라는 남의 존경을 받기 때문이다. 그 순간 머리를 탁 하고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 존경이란 건 억지로 쟁취하는 게 아니구나. 남을 누르거나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에 달린 거였구나.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강한 어른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인생 많이 살았으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벌써부터 이 고생을 했어. 니들은 몰라. 그런 말들을 자주 했었죠. 하지만 정작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일까요? 돌아보니 그 안에 공감이 없었더라고요. 강함은 사람을 감탄하게는 해도 아름다움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존경은 감탄이 아닌 따뜻함에서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한 번은요, 마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른이 돼서 제일 중요한 건 다 아는 척 안 하는 거래요. 자꾸 뭘 가르치려 하면 사람이 안 와요. 그 말도 백범 선생의 말과 통했어요. 나이 들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더 배워야 하고, 더 낮아져야 존경받는다는 것. 아름다운 나라라는 건 결국 아름다운 사람이 모인 사회란 뜻 아닐까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가진 걸 자랑하기보다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바꿨어요. 누가 내게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말하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소 서툴러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먼저 들으려 노력했어요.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전에는 누가 다가와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건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잘 지내세요? 전에 해주신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조용히 들어주셔서 고마웠어요. 존경이라는 건 큰 소리로 나를 드러낼 때 오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히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였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피하고 싶은 노인을 멀리 할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태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그 반대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답게. 백범 김구 선생의 그 한마디 덕분에 제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강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 대신 아름다운 어른이 되려는 다짐을 갖게 된 거죠. 이 다짐이 바꿔준 것들이 하나둘 제 삶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경이라는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3부. 내가 바꾼 5가지 존경받는 어른의 조건. 백범 선생님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날부터 조용히 제 삶의 습관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큰 결심도 아니었고 대단한 행동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존경의 밑바탕이 되었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줄이고 듣는 연습이었어요. 솔직히 예전엔 말을 줄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누가 말만 꺼내면 그건 말이지 하며 내 경험을 보태고 싶었고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지시나 훈수처럼 들리게 말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젊은 직원 하나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러더군요. 사장님,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건 처음인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듣는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말의 무게는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은 제게 더 다가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과거 자랑을 멈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 참 많이 일하고 참 많이 버텼잖아요. 그래서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어요. 나도 예전에 매출 5천 찍던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요,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하면 상대는 내 과거와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그런 비교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바꿨어요. 내가 예전엔 이런 실수를 했었어. 그때 힘들었던 일이 있었지. 이렇게 공감의 소재로 꺼내니 이야기의 온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진 찍는 법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도 해보고 요즘은 인스타그램 계정도 하나 만들었어요. 처음엔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젊은 세대와의 대화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 필터 쓰셨네요. 이거 피드 구성 예쁘게 하셨어요. 존경이라는 감정은 내가 무엇을 아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된 것입니다. 예전엔 외로움이 무서웠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그 시간들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저만의 재충전 시간이 되었어요. 이젠 혼밥도 좋고 혼산책도 좋아요. 이 여유를 즐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절 편안한 어른으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편안한 사람에게 사람은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했던 건 나눔이었어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을 때 이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해주는 일, 그 자체로도 보람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나눈 이야기가 제게 더 큰 선물이 됐어요. 이 밥 덕분에 오늘도 산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참 고맙다. 이 말들이 쌓이며 저는 매일 존경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 이웃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 제 삶에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5가지는 거창한 철학이나 어려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삶의 무게중심을 나 자신에서 타인과의 관계로 옮기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존경받고 싶은 어른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어른이 되고 싶은 제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저의 인생 전체를 바꿨는지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4부.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상황이면 누구나 무너졌을 텐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살려는 마음만 있으면 노후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사실 60세에 모든 걸 잃고 서울에서 다시 제주도로 내려왔을 때 전 아무 희망도 없었어요. 사람도 돈도 건강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절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작게, 정말 작게 나 자신을 위한 하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식탁에 놓고 조용히 먹었어요. 밥 한 끼라도 정성스럽게 먹자. 그 마음이 제 하루의 중심이 되었죠. 그리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 공원을 하루에 한 바퀴.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도 시렸지만
이걸 매일 반복하면 내 인생도 조금 나아질 거야. 스스로 그렇게 믿으며 걸었죠. 그리고 매일 거울을 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초췌한 얼굴이 싫어서 눈을 피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잘하고 있어. 그런 말을 건네며 내 얼굴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게 존경의 시작이더라고요. 남의 인정을 받기 전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실천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 하나씩 쌓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아침 스트레칭 10분. 하루 한 끼는 직접 요리하기. 스마트폰 뉴스 대신 책 5페이지 읽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지탱해 주더라고요. 내가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감각이 자존감을 조금씩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작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말 한 줄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무료 급식소를 시작하고 거기서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마주하고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들으며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 감각을 다시 느끼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대를 버리는 일이었어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주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삶. 그게 노후를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주변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피하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고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왜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편안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해요. 존경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건강한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해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돈도 지위도 대단한 성취도 아니에요. 자기 삶을 잘 돌보는 사람, 남을 비난하기보다 공감해주는 사람, 조용히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경받게 됩니다. 저도 여전히 매일 실천하는 중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부에서는 그 변화들이 저에게 어떤 삶을 안겨줬는지, 지금 제 일상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부 백범 김구의 마지막 말처럼 지금 제 삶은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라 그때는 몰랐던 걸 이제야 얻은 느낌이에요. 이른 새벽, 요즘도 저는 동네 공원을 2바퀴 돌아요. 처음엔 무릎이 시큰거려서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름도 오르고 바닥까지 걸어요. 공기 좋은 아침에 마주치는 사람들과 짧게 인사 나누고 동네 어르신들과 오늘도 파이팅이죠. 그 말 한마디에 서로 웃게 됩니다. 무료 급식소도 매일 운영 중이에요. 이젠 하루 100명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오세요. 제가 만든 건강식 달걀비 된장찌개는 어르신들이 기다려지는 맛이라고 하시죠. 식사를 마친 후 남은 자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루 중 제일 따뜻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그러셨어요. 나는 자식들 생일도 기억 못하지만 도끼 선생 생일은 잊어버리지 않아. 그 말 듣고 진심으로 울컥했어요. 젊은 직원들과도 관계가 좋아요. 이젠 제가 요리사라기보다 같이 일하는 선배 느낌이에요. 신메뉴 만들 때면 사장님,
이 조합 어때요? 이 향신료 한번 넣어보실래요? 저도 그들 의견에 귀 기울이고 조언은 조용히 딱 필요할 때만 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직원이 그러더군요. 사장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른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어른이에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죠. 나는 일생을 아름다운 인격을 이루는데 힘썼다. 지금 저는 그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인생이란 게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남과 어깨 나란히 걷는 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요즘 거울을 봐도 괜찮습니다. 주름진 얼굴, 살짝 빠진 머리숱, 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이젠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그냥 나를 존중하고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제일 큰 변화는요. 이젠 명절이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연락 오든 말든 기대도 서운함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무료 급식소에서 어르신들과 떡국을 나눠 먹어요. 그분들이 아들 같아서 좋아해 주실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 따뜻함이 전해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마음이 무겁거나 자식에게 상처받아 혼자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노인은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스스로를 사랑할 때 서서히 퍼져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늦은 법이 없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60살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던 제가 지금은 새로운 가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고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존경받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노후, 진짜 존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충분히 따뜻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하루가 존중받는 하루가 되기를. 삶에 도움되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 생각으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인의 메모장이었습니다.